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격하고 아래로 빼는 것도 지금 굉장히 격한 상황이 그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박스권 하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박스권의 저점인 6만 달러를 지지라인으로 받아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6만 3천 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시장 안팎에 지금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이 상단 박스권으로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 안팎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재료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5일까지 1억 달러 이상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SEC에다가 1분기 증권 보유 내역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연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에 꽤 의미 있는 기관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서스퀘어 하나, 4,8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사, 꽤 사이즈가 크고 그만큼 시장에서 나름 방귀 좀 낀다 이런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 상품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 때려 박으니까 12억 달러 규모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월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10개 모두에 총 12억 달러 규모를 쏟아부었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것은 제일 많이 쓸어남은 게 그레이스케일의 GBTC 그리고 나머지 9개 현물 ETF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GBTC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미 넣고 있었다라는 거 얘들도 상당히 지금 진심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스퀘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미 진작부터 이 시장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던 곳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랍지는 않은데 액수와 이 현황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거죠.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제작 플랫폼인 스테리니프트 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서스퀘어 하나가 주도를 했고 이 투자 라운드에는 바이낸스 랩스, GVV, 이 캐피탈 등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신퓨처스라는 싱가포르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해서도 판테라 캐피탈 그리고 해시키, 이 서스퀘어 하나가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업계의 어떤 큰 손들과 함께 벤처 투자 비슷한 양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곳이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한 다음 스텝으로도 보인다.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넣는 거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서스퀘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에 1분기 증권 보유 내역을 보고한 여러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기관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을 넣고 있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반대급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지분을 대폭 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2월에는 28만 7천 주였는데 3월에 24만 4천 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15% 수준으로 줄인 거죠, 비중을.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 기관들이 선택을 했던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한 간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갖겠다. 뭐 이런 의사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서스퀘어 하나 이전에는 지금 이번에 하이타워에서 6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6,8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있었다더라. 이 사우스 스테이크 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었다더라. 이렇게 기관들이 지금 이 시장으로 이렇게 속속 이미 아주 빡세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품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건 비트코인의 합법성 그리고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시장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보수적이고 또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만큼 어마어마한 이 투더문 형식의 폭등도 없을 거고, 이전처럼 어마어마한 40%, 50% 수준의 폭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모습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ETF 자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ETF가 잘 팔린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의미부여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투자처로서 기관급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이 새로운 시장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들이 이미 들어와 버렸다. 근데 액수 자체도 간단치 않다. 이제 초기 단계,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월가에서의 순유입 흐름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집계 상황을 보면 지금 순유입 지속이 확인이 되고 있고 총 4,41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적게는 2,000개, 많게는 뭐 4,000개 넘게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5월 7일 같은 경우에는 280만 달러 규모. 재밌는 거는, 진짜 재밌는 건 이거죠. 그레이스케일 979개를 추가했습니다. 야, 이건 어떤 의미일까? 대체 어떤 일들을 지금 벌이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걸까? 80일 동안 순유출을 이어가다가 지금 3일 연속 처음으로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수가 장난이 아니죠. 블랙록보다 3배 정도고, 피델리티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을 합치면은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게 40만 개가 넘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만 개니까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굉장히 요란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뒤에서는 의미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어질어질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멀리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2017년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쯤에 있다라는 거죠. 빵! 이거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 뭐다? 빵! 물론 뭐 10만 달러가 될지 12만 달러가 될지 이 차트에 지금 그려진 것처럼 뭐 22만 달러 언저리가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 패턴을 통해서 예상이 되는 2025년 9월이나 10월 정도로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된다라면 얼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어느 숫자 정도는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T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데이 차트거든요. 이 비트코인은 4개월마다 펌핑되고 있다. 지금 추세 지지라인 위에 있고 여기서 바닥을 테스트하고 이걸 유지하면 10만 달러 이상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9월에
사이드 횡보 하다가 펌핑, 1월에 사이드 횡보 하락, 반등, 가격 발견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다가 급등,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 남은 것은 뭐다? 급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개월 주기를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뭔가 또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업트렌드, 이 상승 패턴 우상향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20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완벽하게 리테스트를 해버렸다. 동시에 RSI도 지지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빵 하고 올라서면서 매수세가 달라붙고 가격도 빵 하고 올라서는 상황. 8만 달러 정도까지는 좀 가주면 참 좋지 않을까. 상반기 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말해서 상반기 안에 8만 달러를 간다는 것은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어서 미지의 영역을 향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역시 크립토 타이탄 이런 얘기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5일 차트예요. 5데이 차트인데 10만 달러 펌프가 임박했다. 다음 고점은 10만 8천 달러 가능성. 하지만 상승 중에도 조정은 와리가리 발생한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일직선, 요 따위 것은 없다. 와리가리.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리서치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생긴다? 신뢰가 생긴다.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윌리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개월 동안 비트코인 6만 개에서 7만 개를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매수 행렬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 다시 말해서 650만 달러에서 6,50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진 자들, 고래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엄청 빡세게 비트코인에 대한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일단 기울기가 엄청 빡세잖아요. 예, 기울기가 상당하죠. 이게 어떤 걸 보여줄 것인가? 과연 이 매집을 한 사람들이 뭐 7만 달러나 8만 달러를 목표로 이렇게 매집하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대형 고래들이 엄청 빡세게 최근 2달 동안 때려받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뷰티풀하다. 10만 달러는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패턴 상단 저항 뚫고 지지까지 받아주는 모습.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막 정신없이 보이는데 4시간 차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게 순조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받고 결국엔 간다. 그래서 6만 달러 위에서만 일단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면 6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뭐 시간 문제 아닌가,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 B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반감기 평균 비트코인 가격을 내보니까 34,000달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하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0만 달러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2028년에서 2032년까지 400만 달러. 와, 이게 사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400만 달러까지 나왔습니다. 뭐가 막 던지기 식으로 이제 슬슬 이 숫자가 또 나와주고 시작하는데 2032년 사실 이게 되게 먼 것 같아도 우리가 어제 그 10년 만에 활성화된 휴미언 계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봤잖아요. 한 10년 정도, 이제 2032년이라고 해봤자 10년도 안 돼요. 8년. 한 10년 가까운 어떤 그 정도 기간에 장기 투자를 해야지 그 휴면 계정이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수익률, 그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물론 그게 되게 어렵죠. 어렵고 또 10년 전은 완전 초기 단계니까 지금이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고, 앞으로 뭐 10년 뒤에 그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 그래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데이터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뭐 이제 400만 달러까지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흥미롭게 여겨진다. 뭐 이 정도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정부 부채 급증에 대해서 연준의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대체 자산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암호화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 국채 신뢰가 하락하는 환경에서 괜찮은 해지 수단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바이든이 낫냐, 트럼프가 낫냐, 뭐 호불호도 갈리고 워낙 정책적으로도 사실 둘 다 조금 희한하잖아요. 지금 뭐전 세계 약간 정치권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뭔가 A도 나쁘고 B도 나쁜데 누가 덜 나쁜가를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어려움. 이게 뭐 어느 나라나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거의 뭐 바닥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뭐 트럼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워낙 개판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대하고, 바로 하루 전에도 바이든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가 뭔 짓을 하고 있었냐, CNBC에 출연해서 기권한다는 말이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개새끼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바이든의 행정부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랜 노이어 같은 사람들도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바이든에는 반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나, 상대적인 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스탠다드 차타드의 올해 연말 비트코인 가격 목표치 15만 달러 유지한다. 내년 20만 달러도 유지한다. 기존 전망 유지한다라는 말도 이 트럼프 당선 시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가격 전망도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세팅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쭈꾸미가 언제 집에 갈지가 더 궁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세 흐름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알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저녁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